말들도 공포에 떨어요. 마부도 공포에 떨고, 그리고 이 머리 위에서 막 불길이 솟으니까 그걸 보면서 혼비백산했어요. 그가 3번이나 고함을 쳤어요. 아킬레우스가. 그러자 트로이아군과 동맹군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고 전사 12명이 죽었어요. 아킬레우스는 자기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고함을 지름으로써 전쟁에 참여한 것 같은 12명의 트로이아군을 죽이고 혼란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아카이오이족은 흐뭇한 마음으로 파트로클로스를 사정거리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파트로클로스를 안전하게 시신을 확보한 것이 아킬레우스가 소리를 쳐가지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신을 확보한 그리스군이 이제 시신을 이제 옮기겠죠. 그때 이제 아킬레우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뒤로 따라가고 많은 전우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헤라는 여기 보면 태양을 싫다는데도 오케아노스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도록 보냈다. 마치 태양이 떨어지기를 싫어하는데 억지로 밤이 찾아오게끔 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묘사를 했을까? 이 표현을 보면은 트로이아군의 입장이죠. 트로이아군은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스군은 반면에 빨리 좀 전쟁으로부터 쉼을 얻는, 결국 아킬레우스 참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헤라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빨리 이제 밤이 찾아왔어요. 생각보다 빨리 밤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스군에게도 트로이아군에게도 전쟁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밤이 찾아오면 야간 전투를 벌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쉬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트로이아군들은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회의장에 모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아킬레우스가 지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군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눈치만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판토스의 아들 슬기로운 폴리다마스가 먼저 말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폴리다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폴리다마스는 앞일과 지난 일을 다 볼 줄 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헥토르하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언변이 뛰어나고, 이거 폴리다마스 얘기죠. 한 사람은 창술이 뛰어났다. 이건 헥토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아주 좋은 관계예요. 폴리다마스는 헥토르의 부관이에요. 옆에서 늘 충실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도 보면은 호를 건널 때 전차를 두고 보병으로 걸어서 건너자고 했던 폴리다마스, 그런 조언을 해줬었죠. 어쨌건 폴리다마스의 조언은 다 옳은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앞일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폴리다마스가 열변을 토하면서 주장을 펼칩니다. 첫 번째는 도성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다. 지금 아킬레우스가 몸을 지금 보여줬고 그는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아침이 되면은 그가 전쟁터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를 보는 사람마다 막 다 패주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우리가 힘을 보존하는 길, 그걸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죠.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야영을 하면, 두 번째 도성에서 지키고 있으면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도성을 함락하지 못할 것이고 그냥 지겨워서 돌다가 계속 주변을 맴돌다가 달아날 것이다라는 거죠.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전략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예언되어 있기를 인간이, 특히 아킬레우스든 누구든 트로이 성을 함락하지 못해요. 그 성체를 신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성을 잘 지키고 있었으면 결국에는 폴리다마스 얘기대로 아킬레우스를 비롯해 그리스군이 너무 지쳐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헥토르가 이런 지하에 그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 열변은, 당시에는 폴리다마스 열변은 나에게는 진짜 달갑지 않다. 또 성 안에 갇혀 있으란 말인가. 그동안도 계속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있는 동안에는. 아킬레우스 참전하지 않는 동안에 모처럼 나와가지고 함선들 쪽까지 전쟁을 밀어붙이고 이겼잖아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헥토르는 교만하게도 오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성 안에 갇혀있는 게 정말 물린다, 지치고 지겹다라는 것이죠. 프리아모스 왕의 그 도시 트로이아는 옛날에는 황금도 청동도 막 많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 훌륭한 보물들이 집에서 다 사라졌어요. 트로이아 성이 없어요. 많은 재물들이 프리기아와 사랑스러운 마이오니아로 다 팔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프리기아는 그 주변 지역입니다. 트로이아 동쪽으로, 내륙 쪽으로 훨씬 더. 그 다음에 여기 마이오니아는 리디아라는 지역이에요. 리디아 옛날 진영이란 말이죠. 거기도 트로이아 남쪽으로 있는 큰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다 재물들이 다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맹군을 사오느라고 돈을 다 쓴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트로이아 성체는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고 황금이 넘쳐났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헥토르 얘기는. 우리도 한 집안이 너무 잘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니까 다시 가기 싫은 거 있죠.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내 운명을 그냥 맞서 싸우더라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헥토르의 마음이죠. 근데 약간 이제 눈이 멀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이유는 이제 모든 보물들이 외부로 다 빼앗기고 지금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된 것이죠. 9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제우스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 이 제우스의 노여움이라는 거는 신들의 노여움이라는 건 할아버지인 라오메돈의 그 실수예요. 신들을 노엽게 만들었던 아폴론과 포세이돈에게 약속된 재물을 주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헤라클레스를 속이기까지 한 그 라오메돈 속임수를 너무 많이 썼죠. 신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 성품 자체를.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헥토르는 할아버지는 신들의 노여움을 샀지만 자기는 어떻다고요? 제우스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도 함선들 옆에서 영광을 자기에게 주었고 아카이오 이족을 바닷가 함선 쪽으로 가주도록 만들어줬던 것도 제우스의 은혜였으니까 제우스는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자기에는 은총을 내릴 거라는 그런 미망에 빠져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독재자 같은 얘기를 합니다. 트로이아인들 중에서 그대의 말을 폴리다마스죠. 그대의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내가 그러지 못하게 할 것이요. 자, 모두들 내가 말하는 대로 합시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을 막 묵살하면서 아무도 듣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좋지 못한 의견, 헥토르의 의견을 듣게 되고 그것에 찬성을 하게 되고 폴리다마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 헥토르가 그 뒤에 얘기하는 거 보면 몇 가지는 중요한 부대별로 저녁을 먹고 파수를 보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할 만한 얘기고 이제 야영을 하자는 얘기고 그다음에 재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긁어모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산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왜냐하면 적군에게 빼앗기는 것보다는 우리 백성들끼리 나눠 가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둘 다 쓸모없는 얘기죠. 전쟁에서 지면 빼앗길 거기 때문에 나눠줘봐야 며칠 즐길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전쟁 상황에서는 재산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날이 새는 대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게 아까 폴리다마스가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헥토르는 그가 진실로 함선들 옆에서 일어선다면 305행에 만일 그가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에게는 더욱 불리할 것이요.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한다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아킬레우스에게 더욱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전혀 어떤 근거도 내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희망. 근거 없는 희망, 이것이 이제 미망에 사로잡히는 사리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왜 아킬레우스에게 불리한 건지 전쟁에 참여하면 설득력 있는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거도 없이. 내가 이기든 그가 이기든 뭐 모르는 일이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자기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근거 없이 자기 의욕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앞뒤 정황,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상대방의 장점, 상황들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들, 방법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상대방은 어떻게 나올지도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큰 이제 재앙이 여기서 닥치게 되는 것이죠. 310행에 보면은 트로이아인들은 어리석게도 크게 갈채를 보냈다. 시인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그것은 아테네가 그들이 지혜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늘 고대 사람들은 그래요. 지혜가 있었으면 분명히 폴리다마스의 의견을 들었을 텐데 지금 헥토르의 그 강압 그것을 좋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테네가 지혜를 뺏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리분별을 잘 못해놓고서 그거를 아테네에게 지혜를 빼앗겼다. 이렇게 아테네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밤샘 회의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아카이오 이족은 계속해서 특히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 시신 앞에서 계속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계속 얘기해요. 메노이티우스의 궁전에서 위로하던 날 전리품을 가지고 오푸스로 개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파트로클로스의 아버지에게 그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오푸스는 파트로클로스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가 그 고향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지고 푸티아로 왔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와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이미 파트로클로스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파트로클로스의 아버지하고 했던 약속들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이 아무리 여러분을 좋아한다 해도 모든 계획,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부모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자녀의 모든 계획을 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망칠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어쨌건 신은, 제우스는 인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2행에 보면 저는 이런 말이 좋은데, 결국엔 자기 자신도 고향을, 땅을 다시 밟지 못할 것인데 돼지가 나를 이곳에 붙들 테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돼지가 아킬레우스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맬 거라는 거예요.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물이나 자연물이 무슨 행동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간에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돼지가 뭔가를 욕구하고 뭔가를 행동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력이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냥 그가 죽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연 만물이 그렇게 원해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돼지가 나를 이곳에 붙들 테니까요. 트로이아의 평원, 그 돼지, 그 땅이 결국에는 아킬레우스 자기를 붙들어 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돼지가 원한다는 것이, 파트로클루스 장례와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를 하기를,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머리를 이곳으로 가져오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고, 장례를 치르더라도 트로이아인이 12명의 자제, 그 목을 벨 것이라는 거예요. 약간 잔인하죠. 또 헥토르와 12명의 목이 필요할까?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고, 그 이유를 자기는 친한 친구를 죽였던 것이 노였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기 때문에 더 잔인한 짓을 마치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파트로클루스의 몸에서 핏덩이를 이제 씻어내려고 뜨거운 물로 약간 이제 목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피를 씻고 올리브유를 바르고, 상처에서 고약을, 9년 묵은 이제 고약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채워 넣었어요. 시신 처리 과정이시죠. 린네로 쌓아가지고 흰천으로 덮었어요. 그 주변을 이제 아킬레우스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상처에 이제 9년 묵은 고약을 발랐다, 이런 것들, 이제 보통 이제 우리도 시신할 때 이제 콧구멍이나 입이라든지 몸 속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걸 이제 막으려고, 부패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라든지 그런 곳에. 한편으로 신들이 제우스가 헤라에게 약간 비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그대의 뜻을 이루었구려, 이러면서 아킬레우스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약간 비꼬는 말투예요. 진실로 그대의 친자식들인가 보, 아카이오이족은.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 뜻이에요. 제우스는 자기 뜻대로 다 해놓고서는 헤라에게 이제 그대 뜻대로 되었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헤라가 발끈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여지까지 자기 약간 이제 억울했던 분노, 그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한낱 필멸의 인간도 남을 위하여 마음먹은 것을 해줄 수 있거늘 나는 여신인데, 그것도 제우스의 부인인데 왜 나를 노엽게 한 트로이아인들에게 재앙을 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필멸이 인간도 남을 위해서 자기 마음먹은 바를 뭔가를 해준다, 이 얘기는 이제 아킬레우스 얘기예요. 아킬레우스가 자기 친구를 위해 가지고 트로이아인들에게 이제 그런 마음, 헥토르를 죽이고 12명의 목을 베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계획. 근데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 헤라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트로이아인들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좀 짜증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장면은 다시 테티스가 헤파이토스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거기는 청동으로 만든 궁전이에요. 보통은 이제 거의 황금인데, 황금 궁전인데, 헤파이스토스는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헤파이스토스를 보면요, 아주 부지런하고 서민적이고 그런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이 아니고 청동 궁전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테티스가 가서 보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풀무를 불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풀무가 자동으로 일하는데, 여기서는 풀무를 헤파이스토스가 스스로 처음에는 불었네요. 그리고 20개의 세발솥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자동 운행하는 세발솥이에요. 375행에 보면은 세발솥마다 밑에 황금 바퀴를 달아서 저절로 신들이 회의장으로 갔다 도로 헤파이스토스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 서로 스스로 자동 운행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파이스토스를 단순히 대장장이신 이렇게 보지 말고 과학자로 보세요. 과학자. 지금 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것들을, 인간 세상에 또는 신들이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은 세발솥이 저절로 움직이는 세발솥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제 카리스
헤파이스토스의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가 나와가지고 맞아주고 있어요. 근데 의외의 방문이었던 것이죠. 웬일이세요? 전에는 자주 찾아주지 않더니 지금 웬일로 방문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392행에 보면은 남편을 부릅니다. 헤파이스토스의 일이 나오세요. 테티스께서 당신에게 볼 일이 있대요. 근데 볼 일이 있다는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지금 테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인도한 대로 의자에 그냥 앉았을 뿐인데, 카리스, 헤파이스토스의 부인이죠. 당신에게 볼 일이 있대요. 이 얘기는 카리스 여신, 자기에게는 볼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전림발이 신이 헤파이스토스가 얘기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존경스러운 여신께서 내 집에 오셨구려. 이 표현을 보면 참으로 어렵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테티스가.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 입장에서는 테티스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어렵게 생각했을까? 일단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여신 사연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를 구해줬다라는 것이죠. 제우스가 전림발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여기서는 보면은 제우스가 던진 건 아니고 395행부터 전론발이라고 해서 나를 없애버리려 한 파렴치한 어머니 사악한 속셈 때문에 내가 멀리 추락하여 고통당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던졌어요. 나서 보니까 전론발이고 추하게 생겨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추락해가지고 그때 누가 돌봐줬냐면 에우리노메, 자기 장모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카리스 여신의 어머니거든요. 에우리노메하고 테티스가 자기를 품에 받아서 도와줬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9해 동안 9년이나 그들 곁에서 브로치, 팔찌, 귀걸이, 목걸이, 장신구를 수없이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죠. 필멸이 인간이든 신이든 아무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뭘까요? 모든 신과 모든 인간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신을 지칭해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어머니 헤라의 무정함. 자기가 9년 동안이나 어디에 있었는지 찾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그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보답을 이제 해야 할 것이니까 무슨 부탁이든 지금 들어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치우는 동안 부인에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분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에게. 헤파이스토스 일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연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인에게는 내가 그런 정리하는 동안, 연장을 정리하는 동안 대접 좀 해라, 음식을 대접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표현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거대한 괴물은 쩔룩거리면서 모래 위에서 일어섰고 그의 가는 다리가 잽싸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서로 그 묘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괴물, 근데 그가 가는 다리, 그리고 잽싸게 움직임, 뭔가 좀 다 절룩거리면서 우리가 쩔룩쩔룩거리면 재빠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대한 괴물이라고 해놓고서는 굉장히 잽싸게 움직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절룩절룩거리면서. 그리고 다리는 거대하다고 해놓고서 다리는 가는 다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조화가 안 맞는 헤파이스토스의 모습이죠. 연장통에다가 연장들을 집어넣고 해면으로 땀도 닦고 가슴도 닦고 옷을 입었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옷도 갈아입었어요. 아주 예의가 바른 거죠. 작업복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복으로 또 갈아입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자 황금으로 만든 하녀들이 주인을 부축해 주었다. 이 하녀들은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거예요. 원래 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살아있는 소녀들과 똑같아 보였다. 살아있는 것과 똑같아, 외모로도 똑같아 보였어요. 가슴속에는 이해력, 음성과 힘도 가졌다. 마음속에 이해력을 가졌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신의 음성.